여러분, 요즘 몸 여기저기가 이유 없이 아프거나 상처가 예전보다 잘 낫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탓이라 넘기기엔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60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막연한 불안감이 앞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현명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은 제가 살아오면서 직접 경험하고 또 주변 분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면역력과 생활습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하나씩 확인하다 보면 막연한 불안 대신 희망이 자리 잡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어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무릎이 욱신거리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저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통증이 그냥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멍이 쉽게 생기고 오래가기도 하죠. 처음엔 저 역시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노화라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느끼는 작은 불편함들, 이것들은 사실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몸 안에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작은 염증조차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복 속도도 현저히 느려지죠. 왜 그럴까요? 바로 장과 혈액이 우리 면역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곳이 무너지면 작은 신호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장에서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걸러내고 좋은 영양소만 혈액으로 보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면역세포들이 과로하게 됩니다. 마치 문지기가 제대로 일하지 못해서 경비원들이 계속 뛰어다녀야 하는 상황과 같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정미라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72세의 은퇴 교사이신 그분은 평소엔 멀쩡하다가도 이유 없는 어깨 통증이 오래가곤 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통증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을 때 저는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일주일만이라도 통증 일지를 써보시라고요. 언제 아프고 어떨 때 덜 아픈지 기록해보자고 했어요. 놀랍게도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은 다음 날, 그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잔 다음 날에 특히 통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장 건강을 위한 식단으로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밀가루 음식 대신 고구마나 감자를 드시도록 했어요. 또 발효식품인 김치와 된장찌개를 매일 한 그릇씩 챙겨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엔 물 외에는 드시지 않도록 했죠.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깨 통증의 빈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거예요. 그분 말씀으로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분이 통증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원인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않는 겁니다. 불편이 반복되면 생활 습관과 면역력을 점검해야 해요. 우리 몸은 늘 우리와 대화하려 합니다. 그 대화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건강한 노년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도 지난 2주 동안의 피로감, 통증, 상처 회복 속도를 작은 수첩에 기록해보세요. 생각보다 명확한 패턴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서 기본 혈액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기 발견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니까요.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지시나요? 조금만 걸어도 쉽게 지치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체력 저하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면역력의 핵심인 혈관과 호흡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깨끗한 혈액, 둘째는 충분한 산소입니다. 이 둘이 만나야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은 음식물이 장에서 제대로 걸러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덜 걸러진 물질들이 혈관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면역세포들이 직접 나서서 이런 물질들과 싸워야 합니다. 게다가 혈관이 좁아지거나 적혈구가 딱딱해지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마치 소방차가 좁은 길로 화재 현장에 가야 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용감한 소방관이라도 길이 막혀 있으면 제대로 일할 수 없죠. 이때 호흡은 혈관을 넓히고 면역을 회복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내장을 마사지해주고 동시에 혈관을 확장시켜줘요. 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면 면역세포들의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8세의 은퇴 택배기사 오상우님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30년 넘게 택배 일을 하셨는데 은퇴 후 갑자기 체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셨어요.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처음엔 운동 부족 때문이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헬스장에 등록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려 했는데 오히려 피로감만 더 심해졌습니다. 무리한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된 거죠. 그때 제가 그분께 권한 것은 복잡한 운동이 아니라 간단한 호흡법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에 10초 들이마시고 10초 내쉬는 호흡을 10번씩 하는 거예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런 간단한 것으로 뭔가 달라질까 싶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작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2주가 지나자 더 명확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예전만큼 숨이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낮에도 3분 정도 코로만 호흡하며 천천히 걸어보시라고 했어요. 3주째가 되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숨찬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감기도 덜 걸리게 된 거예요. 그분 말씀으로는 몸 전체의 순환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깊은 호흡을 통해 혈관이 확장되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면역세포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겁니다. 또 규칙적인 호흡이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전체적인 컨디션도 좋아진 거죠. 복잡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1분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혈관을 열고 면역을 키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에 딱 5번만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10초씩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또 낮에는 3분만 코로만 호흡하며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거창한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면역은 작은 습관이 매일 쌓일 때 가장 효과적으로 지켜집니다. 헬스장에서 힘들게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특히 우리 연령대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40분 정도 걸으면 혈관 속 노폐물이 깨끗하게 배출되고 전신순환이 좋아져요. 무엇보다 부담이 적어서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식사 시간입니다. 저녁 7시 이후 공복을 유지하면 소화기관이 쉴 수 있어서 면역세포가 제대로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몸은 밤에 회복과 재생을 합니다. 그런데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계속 일해야 해서 면역세포들이 충분히 쉴 수 없어요. 마치 야근을 계속하는 직장인처럼 지쳐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런 간단한 습관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76세의 시장 상인 박인자님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40년 넘게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는데 무릎 통증 때문에 운동을 아예 피하고 계셨어요. 무릎이 아파서 오래 걷는 것도 힘들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부담스러우셨던 거죠. 그래서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고 몸도 점점 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발목 부종이 심해서 신발을 신기도 어려우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을 때 무릎 때문에 운동을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건 무리하지 않는 걷기였습니다. 한 번에 40분을 걷는 게 아니라 하루 3번 15분씩 나눠서 걷자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점심 먹고 15분, 저녁 먹고 15분. 이렇게 나누니 무릎에 부담도 적고 시간 내기도 쉬우셨어요. 처음엔 집 앞 골목만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동시에 식습관도 조금씩 바꿔보자고 했어요. 저녁 7시 이후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아침엔 가볍게 미역국이나 된장찌개로 시작하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 2주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저녁에 출출해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3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4주째가 되니 발목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통증도 예전보다 덜해져서 걷는 거리를 조금씩 늘릴 수 있었어요. 이때부터 그분의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6주 후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발목 부종이 거의 사라졌고 아침에 느끼던 피로감이 확연히 개선됐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몸이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규칙적인 걷기를 통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밤사이 공복을 통해 소화기관이 충분히 쉬면서 면역력이 회복된 거예요. 특히 나눠서 걷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도 가지 않으면서 효과는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걸어도 되고 집 앞에서만 해도 충분해요. 핵심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못해도 괜찮으니 다시 시작하는 용기만 있으면 돼요. 오늘부터 저녁 7시 이후엔 물만 마시고 하루 15분 걷기를 3번 나눠 실천해 보세요. 첫 주는 집 앞 골목이라도 좋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분명 반응할 거예요. 식사 후 커피 없인 허전하다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믹스커피의 설탕과 프림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에요. 건강을 생각하면 끊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또 하루의 소소한 즐거움을 포기하기는 아쉽고요. 사실 믹스커피 한 잔은 50칼로리 정도로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인 걸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에요. 문제는 설탕의 양과 자극적인 맛이죠. 하루에 여러 잔을 마시다 보면 당분 섭취량이 늘어나고 인공 첨가물로 인해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룽지나 울금을 첨가하면 오히려 건강한 음료가 될 수 있어요. 누룽지는 소화를 돕고 위를 편안하게 해주며 울금은 항염 효과가 있어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건강을 개선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70세의 은퇴버스 운전사 김대호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시내버스를 운전하셨는데 운전 중에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를 자주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은퇴 후에도 이 습관이 계속되어서 점심마다 믹스커피를 2잔씩 마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커피를 마신 후에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였어요. 또 오후가 되면 단 것이 계속 당겨서 과자나 빵을 찾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커피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소화력이 떨어진 거라고만 생각하셨죠. 하지만 일주일 동안 먹은 것과 몸의 변화를 기록해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믹스커피를 마신 날과 마시지 않은 날의 컨디션이 확연히 달랐어요. 커피를 마신 날엔 오후에 피로감이 더 심하고 저녁에도 속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를 아예 끊으라고 하지 않고 조금씩 바꿔보자고 제안했어요. 첫 번째로는 설탕 양을 줄여보자고 했습니다. 평소 한 스푼 넣던 걸 반 스푼으로 줄이고 대신 누룽지 조각을 하나씩 넣어보자고 했어요. 누룽지의 고소한 맛이 부족한 단맛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거든요. 이틀에 한 번씩은 울금 가루를 1g 정도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울금은 처음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생강과 비슷한 느낌이라 금세 익숙해지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맛이 좀 밍밍하다고 하셨어요. 설탕을 줄이니까 달콤한 맛이 부족하다는 거죠.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오히려 이 맛이 더 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속도 덜 더부룩하고 커피 마신 후에도 깔끔한 느낌이었다고 해요. 2주째부터는 정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후에 단 것을 찾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든 거예요. 평소 같으면 3시쯤 되면 꼭 과자나 빵이 당겼는데 그런 욕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엔 소화불량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속이 편안하고 저녁 식사도 맛있게 드실 수 있었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같은 커피를 마시는데도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설탕을 줄임으로써 급격한 혈당 상승을 피할 수 있었고 누룽지와 울금의 소화 촉진 및 항염 효과로 위장 건강이 개선된 거예요. 무엇보다 점진적인 변화여서 스트레스 없이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커피를 끊으라는 말 대신 똑똑하게 바꿔 드시길 권합니다. 작은 조절이 큰 차이를 만들어요. 하루의 소소한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설탕은 절반만, 그리고 누룽지 조각이나 울금 1g을 추가해보세요. 하루 1에서 2잔, 식후 30분 내로만 마신다면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더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등이 뻐근하거나 가려운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목욕할 때 가족이 등을 밀어주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적은 없나요? 단순한 근육 문제라 넘기기 쉽지만 사실 등은 우리 몸 장기 건강과 면역의 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곳입니다. 등은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부위죠. 그래서 놓치기 쉬운 변화들이 많아요. 하지만 등은 장기와 연결된 신경의 버튼 같은 곳입니다. 간, 췌장,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등의 특정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거나 색깔이 변할 수 있어요. 특히 브래지어, 끈이 닿는 부위 중앙, 그러니까 견갑골 사이 부분은 간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 부위가 계속 따갑거나 검게 변한다면 간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등의 스트레칭은 단순히 근육을 푸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가슴을 활짝 펼 때 호흡이 깊어지고 척추 주변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면역력도 함께 향상돼요. 자세도 바르게 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과 함께하는 등 점검입니다. 혼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위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서로 등을 살펴보고 사진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아요. 실제로 이런 등 관찰을 통해 큰 병을 조기에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다. 69세 주부 윤영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는데 브래지어 끝 라인 중앙 부위가 늘 따갑고 어두운 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처음엔 브래지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새 속옷으로 바꿔도 보고 크림도 발라봤지만 증상은 계속됐어요. 그런데 우연히 며느리가 등을 밀어주다가 그 부위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줬어요. 사진을 보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 부위만 유독 검고 만지면 약간 두꺼운 느낌이었어요. 며느리가 병원에 가보자고 권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간 수치 이상과 지방간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여서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만약 계속 방치했다면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가족이 관심을 갖고 봐준 덕분에 조기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도 바꿨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매일 등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했어요. 팔을 귀 옆까지 올려서 가슴을 활짝 펴는 동작을 하루에 여러 번 하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했을 때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등의 그 부위도 색깔이 많이 옅어졌어요. 따가운 증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등 스트레칭을 하시고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등 상태를 확인하고 계세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은 2가지입니다. 첫째, 등의 작은 변화도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것. 둘째, 혼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위이므로 가족과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등은 내가 볼 수 없기에 가족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편이 큰 병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워하거나 귀찮아하지 말고 가족의 건강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매일 3분 팔을 귀 옆까지 올려 가슴을 열어보세요. 어깨가 뒤로 젖혀지면서 등 근육이 시원하게 펴질 거예요. 또 한 달에 한 번은 가족과 서로 등을 찍어 기록하며 변화 여부를 확인하세요. 작은 관심이 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기억하시죠? 작은 통증을 신호로 읽는 법, 혈관과 호흡 관리, 걷기와 공복 습관, 믹스커피 건강하게 즐기기, 그리고 등 신호 확인하기. 이 모든 건 거창하지 않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라 별것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못해도 괜찮으니 다시 시작하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몸은 늘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 힘을 믿고 생활 속 작은 선택들을 이어가신다면 막연한 불안은 사라지고 안도와 희망이 여러분 곁을 지킬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이면 분명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좋은 변화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